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정부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교육훈련 등을 통해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하고 관리하는 가칭능력은행제 구축과 관련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능력은행제가 마련되면 교육훈련, 자격 등 여러 경로로 학습한 직무능력을 저축하여 통합관리할 수 있고 취업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학습 정보를 훈련과정 명칭으로 확인해야 했으나 능력은행제 시스템에서는 NCS 능력 단위로 저축할 수 있어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직무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간 직무능력이 중시되는 노동시장의 흐름과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국가직무능력 표준이 교육, 자격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었으나 직무능력 표준을 토대로 축적한 직무능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직무능력 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 개정되어 능력은행제가 도입되면 NCS 학습 정보를 통합 연계하여 손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속 장애인 고용정책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코로나19 상황 속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 일자리 여건 개선과 장애인 고용 대책 마련, 추경 등 장애인 고용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정책 추진 현황 점검 사항으로 지난 3월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공공부문 역할 강화, 민간부문 고용 촉진, 전문 인력 및 새로운 분야 일자리 창출 등의 내용에 대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그 성과로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아 장애인 고용법을 일부 개정하였고 민간 부문의 촉진 고용을 위해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및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법무처 민관합동 특별팀과 장애인 IT 맞춤 훈련센터를 신설해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외에 하반기 추경을 통해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 장애인 인턴제 및 장애학생 취업 지원 사업 등의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노사 파트너십 체계 구축을 주제로 한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이 노사 파트너십 체계 구축을 주제로 21년 제5차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을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했습니다.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은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는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의 일환에 매월 일터혁신의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기업과 전문가, 컨설턴트가 함께 컨설팅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토론회 장입니다. 이번 포럼은 노사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일터혁신을 추진해 문화 개선 캠페인과 매뉴얼 및 업무 프로세스 재정비를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 쌍용양의 공업 영월공장과 노사관계 비전 수립과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한 인천관광공사 등 두 기업의 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다음 6차 포럼은 장시간 근로 개선 및 고용문화 개선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을 주제로 9월 9일 온라인 생중계로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발 충격을 딛고 고용이 서서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30대의 고용난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다른 연령층과 달리 이렇다 할 반 등의 조짐도 없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3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만 2천 명이 감소했고 고용률도 75.3%로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7월 전체 고용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 4차 확산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54만 2천 명이 증가한 2,764만 8천 명으로 나타난 것과 대조되었습니다. 지난달 3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7.6%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0대는 0.9%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등 전 연령에서 상승한 반면 30대만 유일하게 하락하였습니다. 단순 일자리만 줄어든 것이 아닌데 가사, 육아, 학업, 질병 등의 이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답한 30대가 총 29만 2천 명으로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7월 기준 역대 최고치입니다. 고용난을 넘어선 무력증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는 30대가 정부 주도의 공공일 자리 정책에 배제되는 것도 이유로 꼽았는데 해당 정책이 주로 20대 청년층 혹은 50대 이상의 고령층에 집중되면서
30대의 공백이 두드러지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원하는 일자리와 필요로 하는 인력 간의 미스매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일자리 공급이 30대의 선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기업이 임금 575만원을 지급하면 근로자가 435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0년간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가 50% 이상 증가한 결과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고용노동부의 300인 이상 기업체 월 평균 임금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에서 공제되는 소득세, 사회보험료는 2010년 92만원에서 지난해 140만원으로 52.1% 증가했습니다. 근로자 실수령액이 2010년 357만원에서 지난해 435만원으로 연평균 2.0%씩 증가할 때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5.3%씩 올랐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각각 2.4%, 5.0%, 7.2% 증가했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를 보면 물가 상승률은 2010년 소비자 물가지수 81에서 지난해 105로 연평균 1.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소득세는 임금 인상으로 2010년 25만원에서 지난해 42만원으로 증가해 근로자가 물가 인상과 근로소득세 인상으로 이중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연구원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 세율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와 연동해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인 소득세 물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지난해 300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올해 30명 이상, 내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게다가 지난 6월 통과한 공휴일법에서도 기존 근로기준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대체 공휴일을 챙겨볼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한국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국민 모두가 누리는 공휴일에도 못 쉬는 특수계급이라는 규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56만 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 중 20%에 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움직임은 오는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유급휴일뿐 아니라 각종 노동보호망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포함시키자는 취지입니다. 그 외에도 공휴일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청구됐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한다는 문구는 없지만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의 차별을 유발한다며 헌법상의 휴식권 및 평등권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관련 소식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서울 도심 내 불법 집회를 수사 중인 경찰이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영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며 누구나 공평하게 법의 지배를 받는 법치주의 원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노총 노조원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우려에 대해 판단을 해보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영장이 집행돼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주최 추산 8천여 명이 참석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민주노총의 대규모 도심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수사 중인 서울청 수사본부는 지난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사법 절차 불응 입장을 표명해 법원은 서면 심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영장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양 위원장은 18일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0월 총파업 등 향후 계획과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달 중 3,000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계도 다시 비상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주요 제조사들은 최소한의 인력만 남긴 채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자동차 등 일부 주요 제조사들은 이미 생산 현장에서 백신 접종을 진행하거나 끝마쳤지만 돌파 감염 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정부의 4단계 대응에 자체적인 플러스 알파를 더한 초강력 방역을 시행 중인 산업계는 재택근무 확대 등 추가 대응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까지 하기로 했던 코로나19 특별 방역기간 캠페인을 연장하였으며 SK하이닉스도 4단계 수준인 모든 행사 비대면 원칙, 모든 대면 교육 금지, 대면회의 전면 금지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도 사무직은 철저한 재택근무에 들어갔으며 조선과 철강 등 초대형 생산시설을 운영 중인 기업 또한 절반 이상이 재택근무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투잡을 뛰는 투잡족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노동자를 고용한 회사가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여유시간을 이용해 투잡을 뛰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익명의 A씨는 집 책상에 모니터 2개를 설치하고 투잡을 수행하고 있는데 보험 관련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그는 한 컴퓨터는 소속 회사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고 다른 컴퓨터는 다른 회사를 위한 일을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고용한 회사는 성과만 내면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투잡을 뛰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B씨 역시 투잡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많지만 돈을 2배로 벌고 있다고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코로나 이전의 연봉보다 약 2배인 60만 달러를 벌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일한 단점이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라면서 매일 일을 시작할 때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인터뷰에 응한 모든 이들이 관련이 있는 일을 두 번째 일로 삼기 때문에 큰 스트레스는 없지만 관련 업계의 일로 투잡을 뛰는 것은 계약 위반에 따른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 제도가 2년 연장되고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 근거도 새로 마련됩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공공부문 고용 여건 개선에 나선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8월 내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정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코로나19 등으로 청년 취업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청년 고용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고용의무 유효기간은 올해까지인데 개정안을 통해 2년 더 연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 고용 창출 의무가 부과됩니다.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 근거도 마련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기업을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통해 근로조건과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청년이 취업하도록 촉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공공과 민간 부문의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화물차와 부딪혀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원인 A씨는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중 보행 신호등의 녹색 등화가 전멸될 때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하다 보행 신호등이 적색 등화로 바뀐 후 차량 신호등의 녹색 등화에 따라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주행을 시작한 화물차에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골절상 등의 진단을 받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중과실에 의한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을 받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은 오로지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되어야 하고 이때의 중대한 과실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해당 사건의 경우 신호위반이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위반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화물차가 전방 주시를 확실히 하고 안전운전을 진행하였다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는 해당 사고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